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.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N번방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네. 이번에는 또 서울대 N번방이라는 사건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 네. 이거는 불법 합성물입니다. 네. 다른 사람의 사진에 음란한 사진에 얼굴을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만든 건데요. 네. 서울대 동문 2명이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. 자, 그런데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서울대 동문인 거를 아는 관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 둘이 서울대 동문인 건 상당히 우연이라고 경찰이 밝혔는데요. 네. 불법 합성물을 각자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만들어 달라고 자신이 아는 피해자의 특히 많은 수의 서울대 학생들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제공을 하고 네. 이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합성물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SNS 방을 통해서 네. 대화방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또 그 영상을 놓고 또 신체의 또 은밀한 부위들을 노출시켜 놓고 또 다른 영상을 만드는 이런 또 흉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일당입니다. 그런데 이 음란물로 수익을 낸 건 아니라고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런 범죄를 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네. 대체로 그동안은 수익을 위한 그렇죠. 활동이었죠. 네. 그래서 우리 법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수익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네. 이들 스스로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. 현재까지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것들이 누구에게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네. 그 영상에 얼굴이 들어간 그 피해자들을 협박을 해서 공갈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다고 해요. 네.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단순히 이들 스스로가 서로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 무언가 더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. 핵심 피해자가 범행을 이어간 거는 지금 3년 넘게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경찰이 그동안 4차례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특정을 하지 못했었다고 해요. 그렇습니다. 상당히 보안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서버도 있지 않고 따라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SNS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. 네.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서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불송치를 했는데 네. 하지만 그 후에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들여다봤고 결국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 피의자를 검거한 데는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그런 쪽이죠. 추적단 불꽃의 역할이 컸다고 해요. 그렇습니다. 경찰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존 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아니고 네. 이제 국가수사본부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서 새로이 수사를 했고 결국은 잡았다라고 밝혔는데요. 네. 그 과정에서 이제 추적단 불꽃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 아이디를 확인하면서 이제 도움을 준 사람들의 아이디를 확인하면서 이게 추적단 불꽃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해가지고 이제 그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요. 네. 그래서 어떤 형태로 협조를 했느냐, 상당히 좀 치밀하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. 네. 2년 동안 SNS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얻었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 범죄자들이 참 입에 담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남자인 것처럼 한 거예요. 네. 그 추적단 불꽃의 관계자가 그러다 보니 아내의 속옷을 가져다 달라. 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척을 한 거죠. 네. 이런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신뢰를 얻었고 또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덮쳐서 이들을 검거하게 됐습니다.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사실 그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솜방망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. 네.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? 사실 N번방이나 박사방 당시의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. 아직까지 강한 처벌이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.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는 많이 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네.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도
범죄 단체는 아닐지 몰라도 과연 범죄 조직으로 볼 수 있느냐. 아하. 만약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적인 그런 개별적인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범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요. 네. 특히 N번방 방지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처벌 수위가 많이 상향됐습니다만 이 사건은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.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이제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이런 유형의 범죄,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모두 잡을 수 있다.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인식을 주어야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경찰은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들 지속해서 추적할 방침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요.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